국토교통부가 22일 오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지구 물량은 신도시별 여건에 따라 최대 15%까지 선정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이주 대책의 경우 이주 단지 조성보다는 주변 지역 신규 주택 공급과 수요를 지켜보면서 추가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중동, 산본 각 4,000호 안팎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대신 신도시별 여건에 따라 기준 물량의 50%까지 선도지구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신도시가 개발 여건이 된다면 4,000호인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6,000호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지구 선정 규모가 전체 정비 물량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까지 5에서 10% 수준으로 논의되던 선도지구 물량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선도지구 표준평가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최우선 기준인 주민 동의율과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세대수 등이 정량평가로 들어가고 지역에 필요한 개발 구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정성평가도 들어갑니다. 1기 신도시별 구체적인 선도지구 기준과 공모 지침은 6월 25일 나옵니다. 지자체들은 9월 제안서 접수와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30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입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7년에 첫 번째 착공이 이루어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하지만 2027년에 선도지구 착공이 가능할지 여부가 걱정입니다.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지들 간 이해 충돌과 착공 전 사업 비용 조달 등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추후 선도지구가 지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획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함께 이주 대책 방향도 공개했습니다. 이주 단지 조성보다는 해당 지역 주변 주택 공급 상황을 지켜보며 이주를 유도하고 부족할 경우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해당 지역 내에 충분한 그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좀 해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덜 받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발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소규모 신규 개발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부천시는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 임대주택 일부를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부천 원도심 신규 주택 공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해마다 정비 물량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주택 공급과 수요 상황을 지켜보며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